예, 선생님들 자료 세부 다 받았을까요? 아침부터 좀 고생하셨을 텐데 저희 실기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임용닷컴 실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401호에서 수업 실현을 보고 왔거든요. 수업 실현 보고 선생님들 이제 2027학년도 데뷔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임용닷컴 음악감사 김남주입니다. 자, 배부된 자료가 3부 있을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은 실기 가이드북 하나만 이제 배부됐을 텐데, 인강 선생님들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직강 선생님하고 수강생이신 선생님들은 2023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2차 실기 곡들이, 기출 곡들이 다 있죠. 4장에 걸쳐서 있을 텐데, 4년치 거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는 지역별 공고문을 제가 17개의 시도교육청 거를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2025년 12월 26일 날 1차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선생님 2차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1차 합격자 발표할 때 나거든요. 그래서 실기 과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예를 들어 평가 기준을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세부 배점이라든지 이런 게 자세하게 올라온 거는 2025년 12월 26일 1차 합격자 발표할 때 그거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요번 연도 2017학년도 데뷔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기 가이드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 실기 교수님들 나와서 설명하실 때 가이드북 페이지 제가 PPT에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서 같이 설명 들으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선생님들 잠깐만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개별 상담하면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오늘 상담 위주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인강이 제공되는 이거는 우리 임용닷컴 실기학원 선생님들 연간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인강으로 제공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금 옆에 강의실에 잠깐 보실까요? 강의실을 보시면 우리 실기 교수님들 성함이 이렇게 써있고 과목이 있잖아요. 경서도, 남도, 피아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창청음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성악 선생님도 계시고요. 보시면서 선생님들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돌아다니시면서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순서를 잠깐 보실까요? 저희 2차 시험 배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변경된 게 조금 있어요. 이 실기의 변경이라 하면 과목이 변경돼요. 예를 들어서 청음이 폐지, 시창이 폐지, 청음이 추가 이런 거 과목이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학년 개정이 그게 삭제되고 22까지 추가가 된다든지, 혹은 민요에서 국악곡 노래하기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럼 범위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 샤론 실장님이 다 챙겨서 여러분 저희 다운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다 옮겨서 공지할 수도 있고 저희가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런 것들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 교수님들 나오셔서 연간 강의 계획 설명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직강을 위해서는 이제 질의응답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실기 가이드북 2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임용시험은 1차가 다 아시다시피 전공이 80점, 그 다음에 교육학이 20점, 100점 만점이죠. 1차는 그렇고요. 2차는 선생님들 이것도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두 개가 이제 2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2차는 선생님들 보통은 시도교육청이 다 다르겠지만 상이하겠지만 지역별로 보통은 실기가 30점이에요. 전북, 전남, 대구, 강원은 40점. 요 4지역만 빼고는 다 30점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 20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많게는 30점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 5개 지역인데 요번에 경기도가 수업 설계 역량이라는 걸 추가했어요. 이거는 지도안을 쓰시면 이제 경기도에서 원하는 거는
깊이 있는 수업 사유하는 학생 해서 정책이 있어요. 경기도만의 정책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인간상을 원한다 하는 거 교육과정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런 정책들 플러스 내가 지금 수업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스피치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그거를 지도안을 구술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10점이고요. 면접이 보통은 40점에서 50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선생님 우리는 여기는 잠시 이제 제껴두고 저희는 이제 실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들? 실기는 보통은 실기 과목이 4과목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서양 범주범창, 국악 범주범창, 청음, 그 다음에 선생님 국악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요렇게 정도 보시면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좌절할까 말까 항상 고민하는데 저희가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최근 한 2년 동안 경기도랑 서울에 실기가 3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런데 합격한 선생님들 기준이에요. 합격한 선생님들이 18점에서 22점 사이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마이너스 10점이 기본이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전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고득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 20점도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한 자릿수 실기 점수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런 터무니없는 점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실기를 상반기에 잘 해결하겠다. 이것 때문에 모이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다른 거는 조금 아닌데 다른 거는 뭐 평가 기준을 제가 나중에 수업 실현도 하고 지도안도 하다 보면 평가 기준이 이렇게 돼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실기는 그런 기준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2025학년도 서울이 청음이 0점이 2명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면 빵점인 거예요, 실기는. 근데 다른 거는 못하면 기본 점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기를 조금 잘 챙겨야 되는데 실기가 그래서 최저점하고 고득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면접이나 지도안이나 수업 실현은 최저점하고 고득점 차이가 그냥 5점 안쪽이거든요. 근데 실기는 20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챙겨야 될 건 실기고요. 사실 수업 실현하고 지도안은 저희가 언제 개강하냐면 12월 달에 1차 시험 끝나면 개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실기를 잘 챙기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는 선생님들 좀 어느 정도인지 아셨으니까 저희 요렇게 지역별 세부 배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선생님들 제가 지역별 공고문 있잖아요. 거기 5페이지, 6페이지 확인하시면 있을 거예요. 네. 서울을 보시면 선생님 서울이 뭐 예를 들어서 가창 능력이나 반주 능력을 5점씩 동일하게 이렇게 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다른 지역이 배점이 이래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 지역도 많아요. 여기는 배점이 이래라고 10점, 10점, 10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친절하게. 선생님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인천도 청음이 10점이면 상당히 점수가 많네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범주범창이 점수가 배점이 높아요. 선생님들 국악 아니면 서양. 그러니까 선생님들 성악도 잘해야 되고 남도민요, 경기민요도 잘 배워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음이 이렇게 보통 배점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인천은 왜 그러냐면 세문항이라서 그래요. 인천만 그래요. 선생님들 넘어갈게요.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이제 변경사항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충남 잠깐 보시면요. 충남이 2026학년도 지금부터 이제 한 건데 70점 실기 만점에서 50점으로 배점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 실기가 굉장히 배점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청음 10점 할 거야. 범주범창 15점이야. 각각 국악기 10점이야 하고 세부 배점을 이렇게 안내를 했죠. 요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럼 세부 배점 안내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략할 게 뭔지를 확실히 보세요. 피아노 잘 치셔야 되고 가창 잘 하셔야 되잖아요. 범주범창이 30점이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거 이제 배점에 대한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잠깐 보시면 경기도가 출제 범위를 확대했어요. 보시면 민요 부르기에서 장단 치며
예, 국악곡 부르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범위가 확실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다 공통적인데 15 개정이라는 말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2022 개정이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삭제도 안 하고 추가도 안 하고 아무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은 지역별 공고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전북도 마찬가지예요. 전북도 선생님 이쪽에 보시면 2015 개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 개정이라고 써 있죠. 예, 그런데 요번에 12월 26일 날 나온 공고는 어디 있을까요, 쌤? 제가 이거를 개정을 추가를 안 했나 보네요. 여기에 2015 개정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의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 암묵적으로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15 개정을 뺐어요. 됐죠? 선생님 넘길게요. 자, 제주도는 선생님들 2026학년도엔 선발 인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를 잠깐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제주도가 2년에서 3년 단위로 시창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봐서 시창을 바로 시작해야 되든지 바로 빼야 되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현재는 선생님 청음만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언제 나오냐면 내가 지금 1차 합격자 발표를 2025년 12월 26일 날 했어요. 그런데 실기를 2026년 1월 14일 날 실기시험을 봤잖아요. 이 3주 정도의 기간에 시창이 추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주도는 1년 전에 공지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남은 청음이 없었다가 청음이 이렇게 과목이 추가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부산 잠깐 볼까요? 부산은 친절하게 너네 1호만 하지 말고 2도 같이 해줘 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예, 여기 보이시죠 선생님들? 이렇게 요번에 공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가 지역별로 공고문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제 저희 강사 선생님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국악에 경서도민의 유은지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 남도민요의 유성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정화 선생님 이렇게 계시고요. 이따가 다 개별로 상담 받으시기 원하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박람회처럼 돌아다니면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서양음악 볼게요. 저희 피아노의 유니스 선생님, 그 다음에 써니 선생님 피아노 팀이고요. 그 다음 성악의 비아 선생님, 그 다음에 오늘 입시라서 지금 입시가 한창이잖아요. 대학교 입시가 한창이라서 지금 레슨하셔서 잠깐 못 오셨는데 성악의 다니엘 선생님도 계신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창청음은 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잠깐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 수강 신청하고 상담 실기에서 맡고 계신 샤론 실장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뒤에 계세요. 네. 저희 잠깐 보시면 선생님들 이제 수강 신청이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수강 신청은 시창청음은 직강도 있고 인강이 있기 때문에 임용닷컴에서 그냥 결제하셔도 되고 임용닷컴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실기는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공음악 플러스 유 다운카페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임용닷컴 음악실기학원 탭이 있어요. 각각 선생님들 게시판도 다 있고요. 우리 실장님이 공지에다가 이제 올리실 거예요. 이런 과목 어느 시간에 개강한다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이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데 많이 내려고 선생님들 하고 있는데 항상 마감되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선생님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시간을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양해 부탁드려요, 선생님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선생님 지금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 있죠? 우리 거의 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봤더니 다 우리 수강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여기까지 직강으로 오셨는데 특혜를 좀 주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2월에 실기가 다 개강하잖아요. 개강하기 전에 특강을 이렇게 무료 특강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유은지 선생님, 이정화 선생님, 남도, 경서도, 피아노 유니스 선생님, 써니 선생님, 그 다음 성악의 비아 선생님 1페이지에 보시면 가이드북 1페이지에 특강 날짜랑 시간이 나와 있어요. 요거 보시고 특강 참석을 원하시면 이따가 요거 설명이 다 끝나시면 우리 실장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자녀석이 남을 것 같진 않은데 오늘 끝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녀석이 남으면 카페에 다시 공지해서 댓글로 이제 신청 받을게요. 자, 특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개정 2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요번에 14일날 시험 보기에 많이 출제가 지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실기 상담을 조금 받고 싶다 하시면 샤론 실장님한테 저희가 가이드북 1페이지에 보시면 22일, 23일, 27일, 28일 이렇게 상담 날짜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실기의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 선생님들은 역시 이따가 끝나고 실장님한테 특강하고 실기 상담 신청하시면 지금 여기 계신 수강생, 직강 수강생 위주로 해서 편성해 드릴게요. 자녀석이 있으면 역시 카페에다 공지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저희 피아노 선생님들부터 나와서 시작할게요. 잠깐만 제가 이걸 뺄게요. 선생님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닷컴 실기학원 피아노팀의 써니입니다. 저기 유니스 선생님도 계시고요.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기 가이드북 참조하시면서 저희 피아노팀의 수업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 이 숫자가 뭘까요, 선생님들?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배우셔야 할 악곡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올해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호 과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2 과정을 더해서 사실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2 계정을 올해는 중심으로 두고 그다음에 1호 과정의 주요 곡들을 추가해서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 숫자를 왜 처음부터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 양악 실기가 주로 범위와의 싸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들 전공이 다 다르시지만 내가 피아노를 조금 그래도 기본은 친다. 그다음에 또 나는 시간이 많다 하시면은 아마 우리가 그 뭐 혼자서 원곡 연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연주 영상도 보시고 악보도 찬찬히 보시면서 혼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시간이 많다면.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는 해야 될 공부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천하고 세종을 제외하면은 모두 응용 반주 지역이죠. 그리고 코드가 제시되는 지역과 코드 미제시 지역이 구분이 또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역마다 요구되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어디 시험을 치우겠다라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지역마다 요구되는 어떤 평가의 채점 기준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섬세하게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220곡 넘는 이 숫자들을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작업이 저희 팀의 장점이 뭐냐? 저희는 시간을 아껴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아노 반주 무대를 위한 어떤 그런 반주법 아니면 실용음악 학원에서 어떤 막 실용 재즈 피아노 그런 반주 무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정말 무대 연주만을 위한 테크닉을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곡마다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꼭 필요한 시그니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보실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니처들을 이 곡은 이런 반주고 이 곡은 이런 반주고 이런 패턴으로 해야 되고 빠르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또 컴팩트하게 구조화해서 알려드리는 일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것도 이제 합치면 220이죠. 저희가 다뤄야 할 악곡들의 숫자이고요. 경기 지역을 준비하시면 대략적으로 이게 계속 저희가 이런 식으로 대략으로 써놓긴 했지만 올해는 1호와 2를 같이 보셔야 되는 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거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경기 지역 준비하시면 40 더하기 60 해서 100곡 가량, 그 다음에 경기 외 지역 준비하시면 120곡 정도를 더 다루셔야 됩니다. 첫 달에는요,
첫 달에는 주로 많은 곡들, 이렇게 많은 곡들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기본 반주 패턴들을 익히는 것이 중점이고요. 두 번째 달에는 장르별로 더 구분을 해서 각 곡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니처 반주들, 그다음에 빈 마디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더 많이 배우시게 되고요. 세 번째 달에는 비우선순위 악곡과 초견 위주의 수업들, 조금 난이도가 낮거나 그런 곡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220곡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첫 수업 때 나눠드리는 저희 커리큘럼 악보 순서인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40, 60, 120과 비슷합니다. 그 이제 악곡 순서고, 저희가 최대한 장르별로 아니면 반주 패턴별로 모아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올해 기출곡 조금 가져와 봤어요. 왼쪽 마중은 서울에서 요번에 코드 미제시로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 투우사의 노래는 경기 코드 제시로 제출이 됐고요. 또 요번에 부산에서 바람의 빛깔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하바네라가 또 경기 기출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실 수 있게 해왔고, 코드 미제시 지역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공포심이 있으세요. 이게 피아노 전공이어도 코드 미제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정말 사실이고요. 작곡 선생님들도 그렇죠. 정말 어려운 그건데,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악보 그대로를 많이 연습을 해서 최대한 내청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그 전격 진행과 변격 진행, 아니면은 뭐 순차 상행이나 순차 하행 이런 식으로 코드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최대한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반주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유니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 강사 유니스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이 3달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기 같은 경우는 보통 2달 하게 되고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둘 다 사범대학 출신입니다. 드뭅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연주 전공으로 박사까지 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솔로로 하셨고, 저는 반주 전공으로 박사까지 했었고,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임용고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실제 연주를 하고 있는 연주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함축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올해 임용고시 강사한 지 13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일단은 너무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똑똑한 수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막연한 것들을 조금 가시화해서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가시기 전날, 시험 치시러 가시기 전날에 보는 영상 모의고사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금 1대1로 붙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강생 선생님들 많으시다 보니까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전에 진행하는 작업은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2차 대비반부터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작업이고요. 공유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고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조금 취약한 것과 조금 강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같은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작업들이 여태까지는 좀 파이널 위주에서 진행이 됐던 작업인데, 올해부터는 1년 동안 좀 전반적으로 축적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실기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터라 곧 특강으로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써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너무 잠깐 나와서 민망하긴 하지만 다시 써니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면서 특강 마무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팀 이제 그 특강을 어떤 기출곡으로 좀 할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니스 선생님은 가곡 기출곡, 가곡이랑 특히 아리아 위주로 이제 특강을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저는 뮤지컬과 가요 위주로. 요번에 이의계정에 이제 가요들이 엄청 많아졌죠. 좀 악보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가요와 뮤지컬, 저는, 그다음에 유니스 선생님은 아리아와 가곡 으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레벨 테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2월 중에 2차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치는 수준과 그다음에 노래 이 범창에 이거를 좀 밸런스를 조금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요. 15분씩 회당 4명 해서 요때 신청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또 요때 많이 이제 공지는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기 조금 꼼꼼하게 잘 똑똑하게 쫄똘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양이 방대하잖아요. 자, 우리 다니엘 선생님들 성악에 있는데 선생님 실기 가이드북 6페이지 잠깐 참고하시면서 선생님들이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항상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 시즌에 예, 대학교까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선생님 항상 실기 이 설명회 할 때 영상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지면으로밖에 못 만나는데 선생님들 뭐 개강하거나 이러시면 만나시면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내지 않아요 라고 말한 다음에 다 꼼꼼하게 가르치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까지 잘 챙겨주고 계시니까 커리큘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악 선생님, 기아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성악을 가르치고 있는 비아입니다. 되게 많은 선생님들 얼굴을 뵈니까 되게 빛이 많이 나시네요. 되게 좋은 올해 합격률이 높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첫 도전을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다시 도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커리큘럼에 관한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건 아마 발성일 거예요. 발성과 그다음에 고음, 불가. 예,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고음 불가입니다. 네, 고음 불가 높은 음을 내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음이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음이 안 난다고 고민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음에 대해서 그리고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한다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악기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 하시는데 그것을 내 입으로 노래하는 것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부분도 또 다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 고음, 노래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실기 수업에 관련돼서는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올해 실기 시험은 서울에서 22년도에 수록되어 있는 마중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이 마중이란 곡은 허림 시인의 만종이라는 시를 개사하여서 윤학준 선생님이 곡을 입혀 2014년 화천 비목 콩쿨 창작 가곡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상에 알려진 곡입니다. 발표되자마자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성악 장르로 불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성악을 하셨거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익숙한 멜로디였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올해 이 곡을 처음 불러보셨습니다. 네. 보시면 조성과 선율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희가 아주 익숙한 E 플랫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 그리고 선율, 뭐 변박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 곡입니다. 첫 시작음이 좀 낮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첫 시작음이 꽤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옥타브를 넘는 음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폭넓은 음의 간격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음이 도약을 한다거나 길게 유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단번에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발성을 하시면서 이런 연결하는 부분들은 수월하게 연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이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곡에서는 현재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무무타다. 혹시 이 단어를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실까요? 없으시죠? 네, 아마 국어 시간이 아니시라면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이 하무무타다는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대로
매우 흡족하여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는 우리 말로 부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용사가 줄임말이나 현대어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많은 표현들이 헐, 그렇죠, 대박, 미쳤다. 네. 특히 미쳤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지금은 긍정의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형용사에 대해서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습니다. 노래는 주로 시로 만들어지는 곡이 많은데 시는 말을 축약하거나 시인들마다 각자가 즐겨 사용하는 아주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우리 임용 수업 현실에서는 그 뜻을 모르면 찾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피아노 팀에서 숫자로 압박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곡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부가 없습니다. 네.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만 잘 낸다고 해서 곡의 표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고 있는 소리가 소리로 끝날지 노래로 표현될지는 그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부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네, 원어는 또 다른 얘기고요. 국어 시간처럼 모든 단어를 다 파악하며 수업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업 시간에 틈틈이 이런 단어나 의미나 곡의 스토리를 공유하며 단순히 노래가 소리를 내는 1차원적인 수업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부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는 곡의 중요도 내지는 빈도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나갈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 악곡집과 중등 악곡집을 받아보시면 어마어마한 책 두께와 무게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당연히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곡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곡을 연습하고 노래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악은 기악과 좀 달라서 엉덩이 무게로만 연습량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시간 노래 부르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만든 이 표는 2019년부터 올해 2026년 기출곡들을 지역 표시 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19년, 20년에는 굉장히 곡수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지나오면서부터 곡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죠. 각 지역마다 19년, 20년에는 각 지역마다 선택한 곡들이 장르의 구분이 없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로 오면서는 곡의 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중복해서 나오는 곡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순간, 첫사랑, 청산에 살리라,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대를 사랑해, 그리고 색으로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오 내 사랑 등 유독 중복이 되고 출제의 빈도가 높은 곡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에 맞추어 중요도가 높은 곡들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2년 교재도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실기곡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오신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앞으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지금까지를 결정한다. 일본 이론 물리학자인 사지 하우로가 한 말입니다. 선생님들의 앞으로를 위해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좋은 결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닷컴에서 경서도 민요를 담당하고 있는 유은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늘 계신 분들 대다수 분들이 초수분들이실 거고 서양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마 국악실기가 가장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기 가이드북 7, 8,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었죠. 매번마다 교과서가 바뀌긴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이제 임용문제 수업한 지가 벌써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구 개정, 1호 개정, 2 개정까지 모두 다 봤는데요.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흐름이 조금 있어요. 공구 때는 예스러운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통 민요랑 플러스 토속민도 많아가지고 국악곡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전통적이고 예스러운 곡이야. 이를테면은 뭐 박연폭포, 방아타령, 양산도, 도란지타령 이런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호 개정에서는 토속민들 많이 빠지고 주요 대표곡들 많이 실리면서 플러스로 창작곡들 예를 들면은 난감하네 같은 그런 현대곡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국악 이렇게 재미있는 곡들도 많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었다면은 이번 2위 때는 거기서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이제는 국악 이런 곡들도 있는데 이제 참여해 볼래?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번에도 시험에서 1호, 2호가 모두 나왔던 1호, 2가 모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작년과 올해까지는 두 개를 다 봐야 돼가지고 양이 조금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보면요. 일단 매해에 최다 응시 지역인 경기 지역에서 원래 범위가 고등 민요였는데 이번에 국악 가창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곡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출제 범위가 올해까지는 1호랑 2가 개정 모두 공존하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두 개 다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메인 곡들이요. 중등에 있던 곡들이 고등으로 간 것도 많고 새로 추가된 곡들도 고등 곡들이 많아가지고 중등에서 고등 곡들이 메인 곡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서울에서 원래 2019년도에 처음으로 가창으로 확대가 된 이후로 서울 지금 현재 충북, 충남, 전북, 강원, 부산 이번에 경기까지 해서 가창으로 지금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반기에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보시려면요. 네, 안전하게 민요 플러스 국악 가창곡 병행 준비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저희 커리큘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민요반, 민요 속성반, 국악 가창반 이렇게 있고요. 민요반과 민요 속성반은 커리큘럼은 모두 동일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민요는 공통적으로 다 들으셔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민요반으로 8주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 난 조금 빨리 들어야 돼. 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집도 멀어. 그러신 분들은 민요 속성반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국악곡 같은 경우는 모르는 곡을 다 새로 익혀야 되니까 조금 장구도 해야 되고 민요도 해가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속성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새로운 곡을 하루에 1시간 내에 4-5곡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할만하면 금방 끝나는데 속성반은 2타임을 연달아다 보니까 장구도 2타임 연달아서 쭉 쳐보다 가면은 오히려 더 익숙해져가지고 속성반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가창반은 이제 가창 범인 지역 분들은 이 민요반을 들으시고 국악 가창반까지 모두 들으셔야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민요나 민요 속성반 들으시고 연결해서 들으실 분들은 수강 신청 따로 없이 바로 열어드릴 수가 있고요. 뭐 국악 가창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응시 지역 같은 게 바로 들을 계획이 없으시면요.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이 국악 가창반은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니까요. 그때 따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국악 가창반은 민요 배우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국악 가창반만 또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매해 이 기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2가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첫 시간 끝나고 음원을 선생님들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드릴 거예요. 음원 들으시면서 예습 복습하시면 되고요. 나는 어떤 과정 들어야 되냐고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국악 실기가 처음이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민요반 8주로 진행되는 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민요 속성반 4주에 끝나죠. 그리고 응시 지역이 미정이에요. 미정이신 분들은요. 처음에 민요반 또는 민요 속성반을 들으시고 추후에 국악 가창반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되고 난 응시 지역이 가창 포함된 지역이다 하신 분들은 민요랑 민요 속성반 또는 들으신 다음에 추후에 무조건 국악 가창반까지 들으셔야 커리큘럼 완성이고 그리고 민요 배운 적 있는데 나는 이 곡만 배우고 싶다.
또는 몇 년 전에 민요 배운 적 있는데 지금 내가 배운 곡들이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안 배운 곡들이 있으면은 2 플러스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국악 가창반만 지금 커리큘럼이 유일하게 4주거든요. 그걸로 신청하셔가지고 저랑 맞춤으로 배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경기 남도 중에서 어떤 거 먼저 들어야 된다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뭐 제가 뭐 권장 드리는 거는 남도 빼고 저는 다 하니까 경기에 특히 국거리 장단이 많잖아요. 국거리 장단이 타법도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왕이면 경서도 먼저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2월부터는 수강 신청이 다들 몰릴 때여가지고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그래가지고 경기 남도 상관없이 먼저 되는 게 답이에요. 먼저 되는 거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최근 기출곡을 좀 볼 건데요. 자, 이거는 최근 기출곡이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식하지 말고 예를 들어 뭐 릴리리아부터 아주 어려운 곡까지 쭉 보셔야 됩니다. 올해 나왔던 곡 한번 볼게요. 올해 제가 지금 2위라고 적어놓은 거는 제가 시험 보셨던 분들한테 직접 듣거나 악보를 제가 확인한 것만 2위라고 체크한 거지 이 나머지 곡들도 이 중에서 2위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번엔 1호랑 2위가 둘 다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의 쌀음, 서울제소리 2위로 나왔죠. 네, 남원산성도 2위로 나왔고 그리고 경북에서 뱃노래 긴자진도 2위로 나왔습니다. 자, 네, 넘어갈게요. 이제 나왔던 곡들 몇 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울에 나왔던 쌀음인데 쌀음이란 곡은 지금 1호 현재 중등에만 실려 있고 중등에는 중중몰이 장단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2위에는 중고 모두 다 있고요. 중고 다 중몰이 장단으로 있는데 이번에 기출에 중몰이 장단으로 나왔습니다. 중몰이. 그리고 서울제소리도 서울 나왔던 곡인데요. 자, 이게 1호 버전이고 이게 2 버전이에요. 지금 1호 버전에는 중등에 이렇게 아주 작은 악보로 있습니다. 근데 2 버전은 좀 다르죠. 2 버전에는 이렇게 메인곡 형태로 교과서에 몇 개 실려 있어요. 이번 서울 나왔던 곡도 2 버전 요거 나왔던 거고. 그리고 경기 기출곡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이 전 역대로 제일 경기 기출곡 중에 제일 어려운 곡 나온 것 같은데요. 남원산성과 자진날이 나왔는데 혹시 자진날이라는 곡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없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곡은 2로 개정됐을 때 들어왔던 민요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노래였어요.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창부타령과 자진날이만 진도를 좀 여러 번 나가면서 쪼개가지고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기출로 예전에 그 박기내 다음에 대전에 기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어려운 곡이기 때문에 매번 많이 다뤘던 곡인데 이번에 경기에 나왔고요. 이 악보로 지금 1호 2 동일하게 고등에 실려 있는데요. 지금 이 악보 매긴 소리 몇 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5절까지 있습니다. 1절이 연부동정우리 남길동소매 나입기 좋고요 너보기 좋구나. 1절 아이고 아이고 성화루구나 후렴 돌아가서 2절 가마채 잡고서 멈사리 오소래. 그 다음에 뭐 부르셔야 되냐면요. 담장 위치 아니라 나시직간대로 이게 3절로 해야 돼요. 나시직간대로 멈사르면 때 묻은 버선에 볼바다 줌새나 아이고 아이고 성화라구나 다카포 있어가지고 담장이 4절이에요. 담장이 4절이고 내려와서 잘 살아라 이게 5절이어서 이 악보 지금 5절까지 있는데요. 딱 봐도 좀 길어 보이죠. 제가 그런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자진날이라는 곡이 나오면 너무 길어가지고 편집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업할 때도 어떤 가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라가지고 연분홍 나시집 잘 살아라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이번에 그 경기에서 자진날이 뽑으신 분이 처음에 연락을 받고 제가 놀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떤 가수 나온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3절만 수업을 했고 2절은 안 불러봤던 거여가지고 뭐가 나왔나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딱 여기에서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려 그분이 저 잘 뽑았어요 라고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복궁타령 이거는 이번에 전북에 나왔던 기출곡인데요. 경복궁타령과 신고산타령은 기출로 굉장히 잘 나오는 곡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건 잘 아실 거고 거의 다 이 악보 형태로 지금 실려 있어요. 1호, 2, 중고 모두 실려 있는 곡인데요. 전북에서 이번에 범위가 전북도 가창이긴 하지만 민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잘
봤을 거라고 알았겠지만 그래도 뭐 나온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2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경복궁 타령이. 그래서 2학보에서 2절 나온 줄 알았는데 2학보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2학보는 2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마지막에 에야 여기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악보랑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불렀나 궁금해서 한번 불러보라고 했더니요. 맞게 부르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것도 2절 해가지고 음원을 다 보내드렸던 게 2학보였거든요. 이거 중등 악보 딱 하나 실려 있어요. 1호에 딱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요 수강 후에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린 것만 잘 듣고 오셔도 2차 데뷔반 때 오시면 완전 까먹고 오신 분들 많이 없어요. 되려 이때 2차 데뷔반 때 많이 좋아지는 게 처음 배우실 때는 완전 모르는 노래를 배우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잘 부르긴 조금 힘든 기간이어서 아 이건 이 노래구나 이렇게 알고 2차 때 오시면 제가 이제 식임새라든지 장단 변형가랑 더 넣어드리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실 게 이제는 시험 보러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제곡들을 다양한 각도로 폭넓게 살펴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반기에 배웠던 가사는 가을바람이었는데 제가 또 다른 악보도 제시할 거예요. 1절에 신고산이 우르르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서 이 2절 가사 삼수갑산이 1절로 기출 나왔어요. 그리고 강원도리랑도 지금 아리아리 먼저 나오는 거, 아주까리 먼저 나오는 거, 매기고 받고 순서 바뀐 악보도 있고요. 그리고 창부타령만 해도 1호 고등, 2 고등에 실려 있는데요. 1호 고등에 2개, 2 고등에 2개나 있어요. 4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이거를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악보로 알려드리고 이제 하반기에 오시면은 이런 악보들도 있어야 하면서 그때 다뤄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셨던 분이 후기에 경서도 곡이 너무 많고 악보도 다양한데 첫 레슨과 1차 발표 전 레슨 마지막까지 악보 다양하게 해주셔서 연습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악보 다양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1차 발표 후에는 이제 파이널반이라고 있는데요. 약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시험 보러 가셔야 되니까 제가 만든 악보에서 조금 허접하긴 해도 그래도 빈 악보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제가 영상 하나 짧은 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유상가라는 곡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기 작가 10위 작가 중에 자창곡인데요. 지금 이 노래 아직 나온 적 없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그 남도에서 작가 뭐 나왔죠? 보렴이란 곡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창 범위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가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지 시험장 가셔가지고 당황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이분 올해 서울 보신 분이고요. 초수분이세요. 뒤집어지네. 네, 제가 시험 직전에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민요 장구는요, 연습을 안 하게 되면요, 따로 놀아요. 굉장히 좀 장구랑 노래랑 붙지 않아가지고 불안하게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지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부터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우실 거면은 한 곳에서 쭉 배우셔야지 1부터 10까지 다 꼼꼼히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랑 이제는요, 제가 1월 29일날 특강이 있어가지고 특강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수업 들어보시고 2월 2일날 개강합니다. 그때 또 얼굴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용닷컴 남도민요 판소리 강사 이정화입니다. 네, 우선 저희는 유성실 선생님과 제가 임용닷컴에서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가르쳐 수업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성실 선생님의 프로필이고요. 이것은 제 프로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다 읽지 않겠지만 판소리를 전공을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오래 했고요. 또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군데에서 교육 활동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그 지식과 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조금은 덜 떠시고 차분하게 뭐 저희처럼 막 저희 판소리 20년 넘게 했는데 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도로 준전공자처럼 표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쪽집게처럼 집어서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기출곡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출곡 보시면 지금 빨간색 부분이 판소리, 남도민요 범위에서 출제된 곡들입니다. 골고루 나오죠. 경기도, 경서도 민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남도 민요, 판소리도 골고루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수업하면서 파이널 반에서 1차 그러니까 2월부터 10월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파이널 때 이제는 조금 서울에서 판소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김없이 비단 타령이 나왔고요. 또 파이널 때 22년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곡은 남원산성이다. 왜냐면 남원산성은 저희 남도민요 공연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불리는 노래곡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비단 타령과 남원산성이 나왔던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국악은 악보만 보고서는 선생님들 아까 유은지 선생님께서 막 악보를 여러 개 보여주셨는데 그 악보만 보고서는 식임새 표현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것을 맛 표현을 잘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맛 표현을 악보만 보고서는 잘 살려서 부르실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식임새를 잘 배우시고 그 노래 가락에 맞는 변형 장단들을 잘 배우셔 가시면은 시험장에서 문제없이 시험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악은요, 우리가 평소에 4분의 4박자로 느끼는 안정적인 박자감이 아니라 3분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이 박이 대체 어떻게 세는 박이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노래는 3분박으로 가는데 장구는 막 2분박으로 쪼개져서 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손이랑 노래가 같이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전반적인 남도민요와 가창 수업의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남도민요반은 15년도 곡과 22년도 개정 교과서를 포함해서 20곡 이상의 노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에 5곡 정도를 주 1회, 한 달 코스로 4회 진행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고요. 첫 시간에는 장구의 기초, 장구를 잡는 법, 놓는 법, 등등등 해서 왼손과 오른손의 채편과 궁편, 기초부터 시작해서 남도의 발성을 어떻게 진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성도 기본적으로 잡아드리면서 세마치 장단을 시작해서 진양조 장단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양조는 남도 민요와 판소리에서만 나오는 장단이에요. 넘어가서 이렇게 남도 민요반을 다 배우시고 나면 가창반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가창반에서는 단가, 판소리, 그리고 창작곡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지역이 가창 범위로, 시험 범위로 넓어졌기 때문에 서울, 경기, 전북, 충북, 부산, 충남, 강원도 지역을 생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아직 지역을 정하시지 못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시면 추후에 가창반을 배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과정은 심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남도민요 과정과 가창 과정을 모두 이수하셨던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4주로 구성되어 있고 식임새 정리와 장구 장단을 다듬어서 조금 더 우리가 1차 처음 배웠던 노래보다는 완성도 높은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어서 유성실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유성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유은지 선생님하고 이정환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는 짧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도민요는요, 2월부터 10월까지 매달 개강을 하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민요반을 수강할 건지 가창반을 수강할 건지, 심화반은 사실 민요를 뭐 1년 전에 배우셨던 분들, 다른 학원에서 배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규반이 2월에서 10월까지 매달 열리게 되고, 그 다음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대비반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기 위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에 따라서 3회에서 5회 정도 횟수로 해서 배운 곡을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남도민요 과정과 가창 그리고 경기 모든 곡을 합치면 곡수는 국악 쪽에 한 100곡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 100곡을 다 다뤄야 시험장에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난 후에 정말 시험에 가기 위해 파이널반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파이널반에서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공지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왜냐면 평소 이제 노래를 많이 안 부르셨던 분들 또한 5주, 6주 동안 이제 실기를 준비하다 보면 막 감기도 걸리고 목도 아프고 목이 쉬고 막 수업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시험 전에 2, 3일 전에 시험 미리 대비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목을 풀어보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꿀팁들을 정리한 파일들이고요. 그다음 그 옆에는 제가 이제 파이널 반 때 손이 빠지게 선생님께서 이제 악보를 보시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하고 노래를 부르시는 것처럼 해서 실기 시험을 대비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굿 써 있는 부분도 있고 장단칠 때 빠르기와 노래 장구, 빠르기를 일치시킨다는 등 이런 설명들을 써드리거든요. 수업 내용은 녹음을 하실 수 있으신데 이 녹음 내용을 듣는 것도 듣는 건데 어떤 곡을 어떻게 포인트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쪽집게처럼 뽑아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임용닷컴 실기 수강생한테만 이제 정화 선생님하고 저하고 따로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 시간에 첫 시간에 오면 장단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장단들이 사용되는지를 쭉 정리한 파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밴드에 초대가 되시면 쭉 녹음 파일과 그 다음에 어려운 곡들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곡을 배울 건데 영상에 가시면 있으니까 참고해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영상들을 좀 입혀서 오시면 수업 때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화 선생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은지 선생님처럼 저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경기 시험을 볼 건데 경기 민요만 배우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범위들을 보면 민요라고 써있지 경기 민요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서도, 동부, 제주, 남도까지 전 지역 5도권이라고 부르는 이 민요를 다 익히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경서도는 기초 8주, 가창 4주 해서 3개월이 걸리고요. 남도는 민요 4주, 가창 8주 해서 3개월. 총 다 배우시려면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뭐 몰아서 경기도 수강하시고 남도도 수강하시고 분들도 계시고 남도가 끝나고 경서도로 넘어가시는 분들, 경기가 끝나고 남도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수강 신청이 빨리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수강을 성공하시는 과목 먼저 배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빠르게 수강을 하실 수 있으시면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과 다르게 국악은 그룹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룹을 옛날에는 뭐 3인, 4인까지 있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 2인 그룹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는 평소를 많이 노래를 안 불러봤다. 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좀 어색하다 싶으신 분들은 개인반을 수강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개인반을 추천해드리고, 다른 곳에서 배워본 적이 있다 또는 나는 노래를 많이 불러봤다 싶으신 분들, 또는 성악 전공이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노래를 또 잘 익히시기 때문에 그룹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저희는 또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거든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개인반으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카페에 보면 그룹으로 수업을 모집할 수 있는 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룹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그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이미지예요. 광대가 나오고 입이 좀 돌출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요소를 갖고 있는 강사들이라서 조금은 무서우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고민하고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수험 때 친절히 2월 2일 개강할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죠? 예. 자, 선생님들, 예, 특강 이렇게 남도 특강도 있으니까 이따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 저는 카페에다 이제 유튜브에 청우 김난주 치면 올라가 있고요. 카페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사실 설명회 촬영을 12월에 다 했는데, 아까 잠깐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많이 못 보셨다고 하셔서 언급만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예. 시창청음 맡고 있는 김남주이고요. 제가 개강이 3월 17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개강 전에 저는 항상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3월 17일 날 개강을 하면 이제 3시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화요일 수업이면 선생님 지금 1단계 거의 화성학 끝나가죠. 제가 2단계 화성학을 오전에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청음 수업을 할 거고요. 청음 초급반이 6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개강하기 전에 반드시 레벨 테스트를 받으면 좋은데 선생님 제가 3월 17일 날 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3일 날 제가 지역별로 청음이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의 가장 마지막 음원이 제일 어려운 음원인데 그게 지역이 항상 정해져 있죠. 어딜까요, 선생님들? 예, 서울이에요. 근데 작년만 틀렸어요. 작년은 인천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은 인천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인천이 그렇게 어렵게까지 나오지 않아서 이 레벨 테스트의 가장 마지막 난이도 있는 문항도 서울로 구성될 것 같아요. 요때 이제 선생님들 저는 카페에서는 아니고요. 임용닷컴 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카페에도 공지할 거고 임용닷컴 사이트에서 인강으로 레벨 테스트 신청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인강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메일로 제가 상담을 할 거고요. 이게 1년 내내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어느 때나 들어도 되지만 상담은 요 기간에 한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특강은 무료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시창청음 응시지역이 17개 시도교육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정말 청음을 못해요 하시면 경기도하고 대전을 보시면 되고요. 대전은 선생님 선발 인원이 잘 없기 때문에 경기도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도는 2020학년도까지 청음이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청음이 단수하고 청음이 없어지면서 지금의 체제 범주범청만 이제 있는 걸로 됐고요. 이게 지금 많이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협의 중이라고 2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과목을 추가해야 된다는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음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개 지역이 청음이 있고요. 선생님 지도에서 하얀색 지역 보이세요? 여기가 청음이 없는 지역. 그 다음 색깔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건 유형하고 난이도를 제가 구분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너무 궁금하시면 특강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난이도는. 그 다음 시창은 3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시창은 수업을 따로 하지 않고 선생님 청음 들으시면 시창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잖아요. 이거 모든 지역이고요. 선생님 저희 가이드북 14페이지 보시겠어요? 잠깐만. 가이드북 14페이지 보시면 청음 6주차 리듬하고 음정 나온 거 보이세요? 예, 한 주차에 하나씩 리듬을 할 거고요. 제가 초급반하고 중급반 리듬을 다 한 주차에 하나씩 놨잖아요. 이건 모든 지역 기출 리듬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16페이지 잠깐 보시면 서울의 문제풀이반에 리듬이 없죠. 서울의 기출 리듬이니까 제 재산이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개강 때 선생님들이 다 외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강 때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초급반하고 중급반은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요. 모두 다 기출 리듬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거고요. 초급반은 6주, 중급반 8주, 14주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초급반부터 시작해야 돼? 중급반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처음에 잘하는 일 하시면 레벨 테스트 받으시고 7, 8월에 오시든지 12월에 오시든지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시작 단계를 정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서울 문제풀이반하고 제가 다른 지역을 나눠놨잖아요. 서울은 이때까지 직강, 인강이 12월까지 수업이 계속 있어요. 왜일까요? 어려워서. 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을 제외한 14개 지역 보이세요? 7, 8월에 문제반은 이제는 선생님 혼자 연습해도 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성음, 초급, 중급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00개 음원, 200개 음원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풀이반 7, 8월에 들으실 때 지역을 결정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제가 요번에는 12월 달에 저희가 선생님 1월 14일 날 실기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저랑 이 교수님이랑 12월 한 달 내내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8시까지 계속 앉아서 30분 단위로 수업 시련을 보거든요. 근데 딱 그 실기시험 보기 7일 전에는 건드리지 않아요. 실기에 올인하시라고. 그래서 그때는 수업 시련도 다 멈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기에 올인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사립을 보는데 사립 수업 시련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멈추시면 딱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실기가. 그래서 그때는 인강 촬영 안 하고 직강으로만 청음 파이널 시크릿 리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때는 서울이나 인천 선생님 어려운 선생님 다 불러다가 기보하는 것까지 다 시간 재가지고 똑같이 실전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 잠깐 보시면 제가 7, 8월에 문제반이 10개도 있고 100개도 있고 200개 음원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1단계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4단계까지 가면 중급반 끝나고 들으시는 것 때문에 난이도는 중급반 이후의 난이도 점차적으로 어려워져서 여기는 실전의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실전 난이도가 요만큼밖에 못 들어요. 7, 8월은.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이제 개수 그 다음에 임시표 개수로 이제 단계별로 선생님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월 파이널 문제반에 오시면 선생님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실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부산 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요번에 부산이 D 마이너 하나, B 마이너 하나, G 메이저 하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연습을 시킨다 조성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청음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수업에 이 청음이 늘겠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청음 게시판을 따로 이용해서 과제 음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모든 단계에 주차별로 과제 음원이 나가고요. 이렇게 저희 임용닷컴 수강생들은 여기 초급반 보이시죠? 중급반 보이시죠? 탭을 클릭을 하면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쭉 있고 아까 제가 커리큘럼 보여드렸잖아요. 초급반 1주차에 해당하는 음원과 리듬만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별로 있고 예를 들어서 12월 청음 파이널 모의고사반 서울 보시면 여기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있는 과제 보이세요? 근데 1주차 탭 클릭하면 과제가 또 많지요. 그래서 1주차에 100개예요. 자, 4주차까지 400개 되죠. 근데 선생님들 또 조금 불안해 하실까봐 여기 추가 음원 있는 것도 보이세요? 서울이 2024학년도에 70템포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원래 청음이 60템포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 제가 70템포 따로 추가 음원을 만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60 아니면 65 아니면 70템포를 할 거고 요번에는 60템포로 나왔고 음개수가 한 65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이제 좀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원은 다 이렇게 기출 기반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예, 요거 외워갖고 오신 거죠, 청음. 그래서 외워갖고 오신 거 기반으로 인천 청음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학년도 이제 2026학년도는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특강 기출 모으고 있거든요. 25학년도 거 보시면 두 개가 좀 비슷한 지역이어서 비슷한 지역의 기출을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음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원은 안 들을게요. 전남도 보시면 이렇게 외워갖고 오세요. 이분은 저는 음은 못 외웠고 리듬은 다
다 외웠어요 하신 거를 제가 반영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남 보시면 음계수가 조금 많아지는 거 보이세요? 요번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충남은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기출을 모은 게 많아서 23, 24, 뭐 19년부터 다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서울 볼게요. 서울이 2025학년도 여기가 청음이고 여기가 시창인데 시창은 많이 외웠잖아요. 시창에서 보시면 변박이 나온 거 보이세요? 요번에도 4분의 4에서 3분의 3으로 변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창하고 서울 거 청음하고 같이 해서 청음도 듣고 이거 자체로 시청 연습도 하고 이렇게 청음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단계를 뭐 들어야 되는지 이제 또 궁금해지니까 저는 이제 3월 3일 날 청음 레벨 테스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음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이제 여기 돌아다니면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인강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